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SK하이닉스가 한 번 더 올라가 주다 보니까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120선 위에 올라타는 것과 동시에 20선까지도 올라타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박스권으로 제가 예상했었던 그 부분의 상단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를 하면야 당연히 이제 올라가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치만 그래도 저항선으로 봤었던 이 이동평균선이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엑스맨이 되어주지 않을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 엑스맨 그런 느낌으로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도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PPI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PI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내용이 멀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솔직히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 언제 갑자기 또 튀어나올지 몰라요. 원유가 막 급등을 한다던가 막 그러면 갑자기 또 금리 인상이 다시 부각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엄청난 뉴스들이 막 쏟아지게 될 테니까 요거는 일단 PPI 덕분에 조금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일정이 없습니다. 뭐 굳이 있다 그러면은 8월 달에 FOMC가 없기 때문에 회의록 정도가 공개가 되는데 이 회의록에서 진짜 파격적인 뭐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 그것도 뭐 별로 이슈화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SK 하이닉스가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캔들의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캔들이 어떤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지해준다, 지켜준다, 가격 밴드를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 가격이 의미 있는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빌 게이츠하고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번에 인터뷰는 반도체 주문량이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전쟁 같은 상황이다. 내년이 가장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기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SEC 미국의 금융감독원 같은 증권위원회에서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투자하는 채권의 5%그 비중을 이제 없애버렸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 투자 위험군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진출하는 게 조금 겁먹었었던 혹은 돈을 요만큼만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더 이만큼씩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최태원이 얘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UBS 증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곳에서 이제 그렇게 진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SK 하이닉스의 지금 주가에 지금 연관되어 있는 수급들 그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거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 반도체랑은 굳이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에도 지금 너무나도 티가 나게 들어오고 있는 요 UBS 증권 요것도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2조 원, 3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유력하게 공매도 상환 물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갑자기 맥쿼리 증권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또 확인해 봤을 때 이게 지금 8월 13일, 13일 둘만 이제 하는 건데 8월 10일부터 다시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외국 증권사에서 대거 들어온 게 보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8월 13일로 다시 바꿔서 목금만 본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 매수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맥쿼리 증권이 갑자기 이제 들어왔는데 얘네는 뭐한 애들이냐면 호주 애들입니다. 근데 좀 유명한 그게 있는 게 뭐냐면 얘네가 이제 그 배당주 있죠, 배당 관련돼 가지고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최태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영권 그 주주환원 관련된 내용이 뭐 많게는 200조 보통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건 100조 그 정도 사이즈의 주주환원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사실인가라는 물음표를 제기해 줄 수 있는 증권사가 지금 매수로 들어와가지고 조금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둘 다 지금 차트가 3일 연속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차거래 보시면은 이게 공매도 상환 물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8월 달이랑 7월 달 말에 이런 식으로 공매도 상환 물량이 여기서 이제 좀 있었는데 비슷한 가격대에서 지금 다시 한번
40만 주면은 이게 주당 장가가 160만 원이기 때문에 좀 이게 크거든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40만 주라는 게 여기 종목별 투자자에 보이는 이 매수 잔량이랑 어떤 건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겹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매도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제 공매도잖아요. 없는 주식을 빌려오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 주식을 10개를 만약에 빌려왔어. 그런 다음에 80만 원 돼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10주니까 800만 원어치를 주고 사서 주식을 갚았어. 그러면 200만 원이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공매도의 수익이 되는 주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그 수량 같은 거를 수기할 때 그거를 이제 수기 작성을 한다거나 좀 약간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욕을 먹는 건데, 어쨌든 일단은 공매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사가지고 상환을 할 때에는 거기에 어떤 증권사에서 매수했는지 그게 똑같이 종목별 투자자에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거래원으로도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명확하게 대차거래 맞느냐 틀리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차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D+1일이다 보니까 하루 지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치사하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창구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게 공매도 물량을 상환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부분이고, 요거를 과대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공매도 상환을 이 가격 밴드에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쯤 대량 물량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날짜만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7월 말부터 8월 5일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대량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 그러면 이 구간대보다 더 안 떨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공매도를 만약에 상환을 한다 그랬을 때 이게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이 보인다 그러면 굳이 지금 상환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나라마다 증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증권사가 그런지를 알면은 사실 그거를 좀 파가지고 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가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주가에서 크게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최태원이 얘기했었던 그 발언들, HBM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라는 것들까지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랑 만나가지고 뭔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전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반도체 산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랑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랑 상관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스닥이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파 각을 지금 각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에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 그냥 간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또 이렇게 끌어올려 준 것만큼 일단은 고점을 두들겨 줘야 됩니다.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거랑 문 앞까지 갔다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게 만드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돌파를 성공해 줬을 때가 SK 하이닉스 박스권 상단까지 캔들을 올려주고, 어차피 떨어질 거거든요. 어차피 떨어질 거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매수했던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한테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힘내라 했던 분들한테는 탈출했다가 다시 잡는 그런 모양새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적 매매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순간, 그러다 보니까 타점 신호가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앞에 매물대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매물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빡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도 뭐 확실한 것도 없지, CPI 큰 거 다 지나갔지, 빅테크 실적 발표도 다 끝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지켜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속보에 맞춰가지고 거시경제에 맞춰가지고,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날 우리나라 휴장이잖아요. 화요일날까지 미국 증시가 잘 버텨준다 그러면야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점 신호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단어 하나만 띡 하고 보내시면 땡입니다. 왜? 제가 돈을 요구하지도 멤버십을 요구하지도 작성 같은 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좋아요 눌러주셨습니까? 구독해 주셨나요? 그리고 댓글로 SK하이닉스 가자라고 댓글도 남겨주셨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답니다.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 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 황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 황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국 증시 아까 봤으니까 미국 주식도 한번 보게 됐을 때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 좀 돌파 각이 나오긴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 1등이다 보니까 얘가 돌파가 나오면 이제 당연히 나스닥도 돌파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위로 지금 올라가게 된다 그랬을 때 요 앞에 전고점이잖아요. 바로 전고점 돌파 1000불 이상까지도 올라가 준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말고 SK ADR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모가 상회를 했는데 다시 한번 고점을 도전하는 그런 형태의 캔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틀 동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나이스하게 또 화요일날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올라갈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김칫국은 김칫국이고 일단은 냉정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는 걸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문자로 수급입니다. 타점 신호. 자신 있는 분들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보내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벤트 SK 하이닉스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종목명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HBM을 비롯한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확인이 됐을 때, 팩트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이벤트로 나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